다양하죠. 자, 실제로요. 보시는 것처럼 2kg짜리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좀 당겨볼게요. 그래서 물체를 2m 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A라는 물체한테 2N의 힘을 줘도 당길 때 사람이 준 힘 10N 밖에 없어? 얘한테 작용하는 힘 다른 힘 없어? 있죠. 실제로는 물체와 바닥 사이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라는 것도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어 그게 4N이라고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물체는 지구에 있으니까 이 방향 중력도 받을 겁니다. 몇 뉴턴? 뒤져. 몇 뉴턴? 야 2kg야. 몇 뉴턴? 20뉴턴. 이 새끼들이 미쳤나봐. 20뉴턴이야? 그러면 지구가 얘를 당기는데 왜 아래로 안 내려가? 자, 얘가 당기는 만큼 땅바닥을 누르면 그 땅바닥의 반작용 뭡니까? 땅바닥의 물체를 밀어 올리죠. 수직강력도 있어요. 20뉴턴. 그래서 네, 이렇게 다양한 힘들이 작용합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A라는 물체가 한 일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왜? 어떤 일을 물어봤는지 정확하게 얘기 안 했으니까. 자, 일의 종류는요. 어떤 힘이 한 일이냐에 따라 일의 종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을 사람이 준 이 단어 빼고 그냥 힘이 한 일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이 얼마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마찰력이 한 일이 얼마야? 마찰이 한 일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쵸? 세 번째는 중력이 한 일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또는 수직항력이 한 일이 얼마야? 라고 물어봐도 되는데 그건 빼고 갈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알짜 힘이 한 일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작용하는 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그 힘에 따라 한 일을 각각 구하기 위해서 앞에 반드시 이 수식어가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일은 마찰이 한 일과 중력이 한 일, 이거 딱 두 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우리는 확장해서 사람이 준 힘이 한 일, 마찰이 한 일, 중력이 한 일, 알짜 힘이 한 일 이렇게 이제 나눠보는 게 고등학교 내용이죠. 그 중에서요, 힘이 한 일이든 뭐가 한 일이든 상관없어. 그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 곱하면 한 일이니까. 그렇죠? 사람이 준 힘은 10N입니다. 그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사람이 한 일은 20줄이에요. 우리 이렇게 한 거야. 됐어? 네. 그러면 마찰이 한 일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은규야, 마찰력 얼마니? 마찰력 얼마였어? 뭐야? 내 글씨 못 알아보는 거야? 저기 마찰력 얼마라고 써있어? 마찰력 얼마라고 써있어? 뭐예요? 4N. 그러면 4N의 힘으로 선생님 2m 밀고 갔기 때문에 마찰력이 한 일은 8줄이에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렇죠. 실제로요. 한 일에서요. 물체가 가는 방향이 오른쪽이죠. 그 물체가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플러스 힘입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사람이 힘 줬으면 사람이 준 힘은 플러스의 힘이고요. 그 플러스의 한 힘이 한 일은 플러스 1이라고 해요. 근데 물체가 운동한 방향과 마찰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은 마이너스의 1이라고 해요. 됐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N의 힘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마찰이 아니라 마이너스 8줄입니다. 라는 얘기.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등학교 때 붙이는 거야. 중학교 때는 마찰이 아니라 그냥 8이야. 알겠어? 마팔이라는 게 없어. 그냥 크기만 써. 중학교 때는. 됐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플러스의 1과 마이너스의 1이라는 걸 구별한다. 이때 마이너스는 물체가 간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플러스의 힘이고요. 물체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의 힘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할게. 중력이 한 일이 얼마냐? 중력은 20N이잖아요. 됐어? 20N의 힘으로 움직인 거리 얼마? 라고 할 때요. 일은 무조건 그 힘 방향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중력 방향으로 움직인 거 있어 없어? 없죠. 다시 말해서 물체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몇 도라고요? 90도. 한 일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그 힘 방향으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 움직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중력의 한일은 0이겠죠. 네, 그래서 이거 배운 거예요. 힘하고 이동 방향이 90도이면 한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됐어?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요, 이렇게 힘줘서 물체가 옆으로 가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난데없이 물어봅니다. 이 물체의 중력의 한일 얼마냐? 용기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0입니다. 알겠어? 용기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0입니다. 자, 그러면 알짜 힘이 한 일은 얼마니? 라고 하면 알짜 힘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꼬맹아, 수직은 수직 힘들끼리 알짜 힘 구해야 돼요. 됐어? 수직은 수직 방향의 힘들끼리만 알짜 힘을 구해야 돼. 수평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끼리만 알짜 힘 구하면 돼. 그럼 봐봐. 얘는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 힘 얼마일게요? 0. 됐어. 중력과 수직 항력이 각각 20이라서 수직 방향의 알짜 힘은 0이야. 그럼 수직 방향 알짜 힘은 없는 거야. 그치? 수평 방향이야. 알짜 힘. 얘 10, 얘 4. 얼마니? 6이죠.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인데. 그죠? 그래서 얘는 알짜 힘은요.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줬고 왼쪽으로 4N의 힘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알짜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만 6N의 플러스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6N의 힘으로 몇 미터 끌고 간 거야? 2m 끌고 간 거니까 알짜 힘의 한일은 플러스 12줄이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쁜 소리 봐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요. 앞에 다양한 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힘이 한 일을 구하는 거냐 이렇게 수식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수식어를 보고 일을 구하셔야 이 다양한 일 중에 어떤 걸 물어본지를 대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냥 한 일 구해라. 이거 되게 무식한 표현입니다. 알겠어? 어떤 힘이 한 일을 물어봤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 알짜 힘이 한 일은요. 우리는 알짜 힘을 구해서 한 일을 구했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기 있는 일 다 더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10. 알겠어? 이렇게 나와요. 물체가 한 일을 다 구했다면 그걸 다 더해보시면 결국은 알짜 힘이 한 일이 나와요. 이렇게 구해도 돼요.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했어. 이러한 일을 했어. 저는 이쪽을 칠판을 지울게요. 자, 1이라는 건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게 1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나 1 무한대로 할 수 있어? 나 100줄의 1, 1000줄의 1, 만줄의 1, 10만줄의 1, 나 무한대로 일할 수 있어? 아니야. 사람도 물체도요. 사실은 1 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어. 아, 저 새끼는 얼마만큼밖에 못해. 이게 한정되어 있어.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멋진 말로 뭐라고 하게요? 중상거 한 것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하게요? 이걸 에너지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 아, 저 새끼 저 태양 에너지가 100이면 100만큼 일할 수 있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단어를 간단하게 정리한 게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에너지 얼마 가지고 있어? 그만큼 일할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쓰면 됐어. 네, 에너지가 줄어요. 그럼 그거 다시 충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밥 먹으면 돼요. 그런 얘기야. 충전해서 쓰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애가 처음에 에너지 가지고 있을 때 얼마? 100만큼. 그러면 이 새끼는 100만큼 일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됐어? 일할 수 있는데 일했어. 얼마만큼? 40만큼 일했어. 그러면 일을 한 후에 나중 에너지 얼마게? 말해봐. 얼마? 당연히? 얼마? 60. 됐잖아. 그러면 일을 했다는 건 뭐야?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일한 만큼을 빼면 나중 에너지 되네. 이런 얘기잖아.
60밖에 안 남았네? 라는 얘기를 물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가 40만큼의 1로 전환됐어. 이렇게 표현한다고.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워. 에너지가 1로 전환됐네. 1로 바뀌었네 40만큼. 그래서 남은 건 60밖에 없네. 이런 뜻이야. 그렇게 표현해.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60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는요, 내가 1을 20만큼 받았어. 그럼 빨리 얘기해. 나중에는 얼마 된 거야? 80 된 거야. 됐어. 80 된 거야. 아, 이렇게 되면 1은요, 에너지로 거꾸로 바뀌어서 에너지가 증가한 거네요. 그래서 1도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 그럼 멋진 말로 전환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저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60이라는 에너지에다가 받은 일 20을 더하니까 나중에 에너지 80 됐어. 뭐 이런 얘기예요. 됐어. 그러면 이제 저의 에너지는 처음 에너지 80이야. 근데 10시간 동안 나는 일을 한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어. 이런 양이 아예 없어. 나의 나중에 에너지 얼마게? 80. 에너지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줄거나 저절로 느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줄었다면 반드시 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 만큼. 에너지가 늘었다면 반드시 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알겠어?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한 일의 양도 받은 일의 양도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의 변화량을 봐. 처음과 나중에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한 일의 양이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에너지 변화량이 바로 1인데 와! 선생님, 1 중에서요. 에너지를 줄이는 마이너스 1이네요. 에너지를 늘리는 플러스 1이네요. 도대체 어떤 일이 에너지를 줄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거 얘기해줘. 이 새끼가 에너지를 줄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네? 이 마이너스는 왜 붙은 거야?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한 일만큼 에너지를 줄인다는 거야. 됐어? 선생님, 에너지를 늘리는 플러스 1도 있네요. 네, 그 플러스 1이 바로 얘죠. 물체가 가는 방향으로 힘이 한 일만큼이 에너지를 늘리는 일이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한 일 앞에 붙이는데 이만큼이 에너지가 증가돼서 이만큼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어.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네,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은요. 물체가 가는 방향으로 힘 줬을 때 그 힘이 한 일만큼 에너지는 늘어. 물체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한 일만큼은 에너지가 줄어. 그럼 선생님, 여기 기억에서 출발해서 니은으로 와요. 근데 얘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도 받았고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도 받았는데 그러면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면서 총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그럼 정말 에너지가 얼마 변했다는 겁니까? 그 총 에너지의 변화량이 바로 알짜리이 한 일입니다. 됐어? 충분히 에너지를 늘리는 일도 있고 줄이는 일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에너지 딱 얼마 변했는데 우리가 막 맨날 그것만 보잖아. 답만 말해주세요. 그거잖아.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면서 에너지가 딱 얼마만큼 변했는데 그 딱 얼마만큼 변했는지는 알짜임이 한 일만큼 변한 거예요. 됐어?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면서 딱 에너지는 12만큼 증가했어.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알짜임의 한 일은 총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한다. 총 에너지의 변화량.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억에 있을 때 에너지가 40이었다고 쳐봐. 그럼 니은에 오면 에너지가 얼마 되는 거야? 52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이야. 총 에너지의 변화량은 알짜임이 아니라. 알겠냐?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껴보세요.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네. 일의 단위도 줄인대. 그죠? 서로 전환되는 관계라서 쉽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단위 씁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도 줄, 일의 단위도 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얼마만큼 에너지가 변했는지는요. 알짜임을 찾으셔서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하셔도 되고 각각의 일 다 구해서 해서 그 이유를 구하셔도 무방하고요. 그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바뀐다? 그게 바로 알짜임이 한 일이다. 자, 근데 이러한 에너지들 중에서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는 에너지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중3 때 배우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서 계속 반복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를 갖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가장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예요. 그렇죠? 자, 또 무슨 에너지 아냐면 우리 무슨 에너지도 알아요?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맞아? 이런 것도 다 에너지입니다. 됐나? 자, 근데 물리에서 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에너지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있어요. 움직이는 물체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가 생겨. 멈춰 있으면 에너지가 없어. 움직여야 생겨.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으면 운동 에너지 0이야. 이렇게 하면 돼. 자,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요. 여기에 2kg라는 물체가요. 3이라는 빠르기로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A는 운동 에너지 무조건 가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약자로 2K 이렇게 쓰는데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요.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하면 돼요.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하시면 운동 에너지 나온대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m은 물체의 질량입니다. 질량 단위는 무조건 kg만 됩니다. 2kg 곱하기 v가 속! 내가 아까 얘기했지. 1은 스칼라야 벡터야? 1은 방향이 있어 없어? 없어. 스칼라야? 1과 똑같은 에너지도 스칼라야. 방향 없어.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는 건 힘 빼고는 다 방향이 없어. 알겠어? 1과 에너지는 방향 없는 스칼라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에요. 그래서 방향 신경 쓰지 마 라는 뜻이야. 그래서 속력의 제곱이니까 속력 3을 제곱하면 9. 납득해? 네. 단위도 제곱하니까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복잡한 단위가 나올 거야. 어쨌든 그래.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면 이렇게 날아가니까요. 연락 단위도 더러워. 9 kg, 미터, 제곱퍼, 세크 제곱 누가 이렇게 쓰겠냐? 싫지. 그래서 이 단위 대신에 에너지 똑같은 단위 줄 써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2분의 1 mv 제곱, mv 제곱. 되겠어? 이거야. 자, 그러면 얘보다요. 됐죠? 질량이 2배 커. 2kg가 아니고 선생님 이거 4kg로 바꿀게. 계산하지 말고 상상해봐. 질량을 딱 2배만큼 크게 하면 운동 에너지 딱 몇 배만큼 커지니? 2배. 질량을 3배 크게 하면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지니? 3배. 정확하게 같은 비율만큼 커지면 무슨 관계라고 배웠니? 비례 관계. 비례 관계.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은 관계 그래프 찾아. 미친듯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은 운동에너지 한국말로 써도 되고 그냥 EK로 써도 됩니까? 그냥 운동에너지라고 읽어. 운동에너지와 질량은 정확하게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알아? 되겠어? 비례 관계는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야. 질량이 3배 늘어나면 운동에너지도 정확하게 딱 3배 늘어나야 비례 관계야. 알겠어? 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얘 질량은 그대로 2kg 놔두는데요. 속력을 2배 크게 할게요. 6. 좋았어. 속력이 딱 2배 커졌어. 운동에너지 딱 몇 배 커져? 몇 배? 얘가 속력이 2배 커졌어. 그러면 운동에너지 딱 몇 배 커져?
그 비례냐? 아니죠. 같은 비율만큼 켜지지 않았잖아. 됐어? 속력이 3배 커지면 속력의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지니? 9배 커져요. 이런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얘가 늘어난 비율하고 얘가 늘어난 비율이 같지 않네. 그래서 얘는 이런 모습의 그래프를 가져요. 됐어? 네, 얘는요. 속력하고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급격히 커지는 관계를 가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비례야? 운동 에너지는요. 속력의 제곱이 그래서 제곱과 비례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속력의 제곱하고는 운동 에너지는 비례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식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을 썼는데요. 되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자,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예요. 막 이런 식이 써져요. 그랬을 때 꼬맹아 분자와의 관계는 비례입니다. 분모와의 관계는 반비례라는 뜻이에요. 맞아? 어? 그러니까 얘는요. 얘네들 다 분자랑 있으니까 얘네들 비례겠죠. 자, 그 중에서 운동 에너지와 질량이 비례라는 거예요. 요거 한 덩어리 얘하고 비례야. 그렇죠? 네. 요거요. 이거 한 덩어리 뭐야? V가 아니고 V16이야. 알겠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이란 건 비례지 속력이란 비례라는 뜻이 아니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중학교 때 맨날 장난친다. 여기 뭐라고 써져 있나 봐라. 속력의 제곱이라고 써져 있으면 비례. 속력이라고 써져 있으면 가속 비례 그래.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제곱 없이 이렇게 썼는데 이 모양 그렸다? 틀린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을 가져. 자, 그러면 자, 질량, 속력, 어떤 물체가 질량이 이어서 속력이 이어서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네, 자 얼마만큼 생겼다고 치자. 그래서 네 모만큼 생겼어. 사실은 2분의 1 mv 제곱하시면 얼마입니까? 4. 얼마만큼이? 됐어. 이게 처음에 A야. 근데 이거 변화시키게 B. 속력은 그대로인데 질량 4로 해서 운동 에너지 얼마겠냐? 그죠? 실제로 계산해도 되지만 딱 보니까 속력은 똑같은데 질량만 2배 커졌네.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질까? 2배 커지겠지. 그러니까 굳이 계산하는 번거로움 갖지 말고 8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질량이 2배 커졌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정확하게 같은 배로 커지면 돼. 이런 뜻이야. 그치? 세 번째, 질량은 첫 번째랑 똑같이 2kg야. 근데 속력을 처음에는 2m/초였는데 두 번째는 4m/초로 속력을 2배 크게 해서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져야 돼? 속력의 제곱만큼 커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2배 커지면 실제로 운동 에너지를 몇 배 커지냐면 2배 제곱 4배 커져. 그러니까 이거보다 4배 큰 16줄이겠네. 알고 있냐? 그런 느낌이잖아. 네 번째. 우와씨, 질량을 2 아니야? 4로 바꿀 거야. 속력도 2 아니야? 4로 바꿀 거야. 총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질까? 자, 계산하지 말고 뭘 돌려. 질량 몇 배 커졌어? 2배. 속력이 몇 배 커졌어? 2배. 그럼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지는 거야? 4배 커지는 거야. 됐어? 그럼 총 몇 배 커져? 질량은 2배만큼, 속력에 의해서는 4배만큼, 그럼 총 몇 배만큼 커져야 돼? 8배. 됐어? 2배 2개 곱한 8배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커져야 돼. 처음보다. 그러면 8배 커지니까 4, 8이 32줄 계산해도 나오지만 됐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우리 머리 쓰자고요. 머리는 쓰셔야 좋아지니까. 됐어? 이렇게 계산해. 근데 내가 일이 그 에너지를 뭐라 써? 일할 수 있는 능력이지. 좀 운동 에너지 이만큼 가지고 있는 애는 가다가 누구랑 쿵 하고 부딪히면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얘를 그냥 일해준다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빠르기로 가고 있는 수레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수레가 있는데요. 2km짜리 수레가 처음에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자가 있어서 얘가 가다가 쿵 하고 부딪히면 자를 미는 이유가 거야. 근데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뭐만큼?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됐죠? 네. 그래서 수레가 가지고 있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요. 사실은 부딪히는 순간 자한테 힘을 줘서 미는 그래서 자의 한 힘과 같아. 됐어? 그러면 자를 밀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뭐냐? 자, 그건 자하고 책 사이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그 마찰력만큼 힘 주면 최소한의 힘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마찰이 한 일. 그래, 자의 마찰이 한 일. 그렇잖아요. 됐어. 자, 그래서 보시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수레는 에너지 얼마 있냐면 2분의 1 m v제곱 이 새끼 4줄만큼 운동 에너지 있네. 그러니까 자한테도 4줄만큼 일해줬겠네. 이거야. 그래서 자랑 부딪혀서요. 자를 밀고 들어가서 수레는 밀고 가다가 멈췄어. 멈췄다는 건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다 썼다는 얘기야. 그치? 그거요. 에너지 다 썼다는 얘기는 얘 에너지가 0 됐어요? 그럼 반드시 일을 4만큼 했다는 얘기야. 그럼 잘 해준 일도 4네. 됐니? 근데 이 새끼가 밀고 가면서 됐죠? 얼마만큼의 마찰력이 들어온지 난 몰라. 못 쟀거든요. 근데 밀고 간 거리는 알아. 그래서 마찰이 한 일은요. 마찰력 곱하기 밀고 간 거리인데 나 마찰력은 모르지만 밀려간 거리는 알아요. 수레랑 부딪혀서 자가 10cm 밀려나가다가 멈추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에 작용한 마찰력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F 됐어. 밀려나간 거리 10cm야. 얼마나 돌래? 제발 얼마나 돌래? 얼마나 돌래? 0.1m. 모든 거리 계산 단위는 미터만 됩니다. 물리에서는. 알겠어? 센티미터 이런 거 하는데 자, 그렇다면 얘 이때 몇 뉴턴의 힘 줬다는 얘기야? 몇 뉴턴? 아, 40으로 밀었구나. 그래서 40 곱하기 0.1이 40. 됐어? 그래서 책과 자 사이의 마찰력은 40일 거야. 이런 얘기 한 거야. 됐어? 가능해? 가능해? 자, 그럼 볼게요. 두 번째요. 그러면 2kg였는데 내가 질량 2배 해서 4kg짜리로 만들까? 됐어? 또는 속력을 지금보다 2배 커가지고 2m 뻗초로 4m 뻗초로 만들어 볼까? 자, 얼마만큼 밀 수 있어? 이게 중학교 문제잖아요. 됐죠? 그러면 얘가 2kg가 아니고 4kg로 바꾸면 많이 생각해. 처음보다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져? 몇 배 커져? 2배만큼 커지겠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속력의 제곱 4. 그래서 계산하시면 정확하게 2배 커져서 보시는 것처럼 8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8을 얻을래? 아니면 질량이 2배 커졌으니까 8일 거야 라고 생각할래? 그건 네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럼 처음보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2배 커져. 그러면 이거 한 일에서 2배 크면 8이 해야 되겠죠? 됐어? 네. 그랬을 때요. 이 수레가 마찰이 한 일이 2배 커졌을 때요. 마찰력 달라지나? 마찰력은 안 바뀌어요. 자하고 책 사이의 거칠기는 그대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찰력은 그대로 40입니다. 됐어? 그러면 40N의 힘으로 밀었는데 한 일의 양이 2배 많아져야 되는 거니까 밀려나간 거리가 몇 배 커져야 됩니까? 2배 커지겠죠? 그래서 0.2m 곱해보세요. 8 나오죠. 됐어? 그래서 에너지가 일을 할 때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요. 일이 거칠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서 얘가 에너지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거에 따라 얘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찰력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 한 일이 2배 커지면 됐어? 에너지가 2배 커지면 그만큼 밀려나간 거리가 2배 커지는 거야. 그래서 마찰력은 변화 없어. 네. 자, 그러면 요번에는 2kg 질량은 똑같은데 속력을 2배로 더 빠르게 해볼게요. 자, 그럼 생각해봐. 속력이 2배 커지면 운동에너지 몇 배 커지는지 생각해봐. 그거 맞는지 보자. 봐. 속력이 2배 커지면요. 운동에너지는 제곱만큼 커지는 거니까 4배 커집니다. 그쵸? 그래서 처음보다 4배 커진 거 인정. 알아?
얘도 처음보다 몇 배 커져야 돼? 4배 커져야 되는데 마찰은 변화가 없으니까 밀려나간 거리만 4배 커지면 되니까 0.4m 밀려나가겠구나. 마찰력은 그대로 40N이니까 계산해보세요. 같죠? 그래서 이런 얘기야. 괜찮아? 괜찮아? 네, 이런 겁니다. 자, 밀 때 마찰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마찰력은 변하지 않고 밀려나간 거리만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이 있었고요. 중학교 때 했던 것 중에서. 자, 운동 에너지 말고요.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갖는 에너지도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 떨어뜨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죽진 않죠. 기분만 나쁜 거죠. 근데 이걸로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거의 63m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 떨어뜨리면 죽어요. 그죠? 왜? 높이가 달라지면 얘가 갖는 에너지가 더 커져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을수록 물체가 갖는 어떤 에너지가 커져서 그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런 운석 때문에는 땅이 파이죠.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는 높은 위치에서 갖는 에너지다. 위치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 그럼 선생님, 얘는 높은 곳에 있는 거 맞아요? 물리는요, 절대로요, 상대적 표현 안 씁니다. 그래서 얘 높은 곳에 있어? 기준이 있죠. 저기 자동차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엄청 높은 곳에 있어요. 여기 7층이잖아요. 됐어요? 여기 있는 교실 바닥을 기준으로 해도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칠판 턱을 기준으로 하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죠. 그러니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인데, 그래서 얼마나 높은 곳에 있냐?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높이 뭐를 기준으로 잴 거야?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준면보다. 그래서 기준을 줄 거야. 어디를 기준으로 높이 재? 라고 하는 기준면 줄 거야. 그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야. 그러니까 반드시 봐야 되는 거 기준이다. 기준. 그래서 반드시 기준을 어디다 두고 위치 에너지 구하라 그랬는지 생각해 봐야 돼. 그렇죠? 자, 이렇게 땅바닥이 있어요. 땅바닥에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는 지구니까 아래쪽으로 지구가 20N의 힘으로 당겨서 너 여기 있어? 그래서 딱 잡아당기니까 땅바닥에 붙어있다. 그래서 20N의 중력이라는 걸 받아. 그래서 물체는 땅바닥에 붙어있어. 그러면 나는 이 A라는 물체를 들어 올릴 거야. 그러면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당연히 물체의 무게에 해당되는 20N의 힘이 물체를 드는 최소한의 힘이야. 자, 그러면 그 힘을 줘서 얘를 얼마만큼 들어 올렸어요? 네, 5m만큼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힘에다가 물체를 들어 올린 거리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는 h로 씁니다. 맞아. 자, 그래서 얘는요, 이 높이까지 들어 올렸어요. 와, 너는 중력 때문에 일을 했네. 됐어? 그래서 이걸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의 중력이 한 일은 얼마입니까? 계산 100줄. 이거죠. 됐어? 그래서 중력 때문에 물체를 들어 올릴 땐 힘들어.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거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해. 그죠? 들어 올리는 건 중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의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절대값만 쓸게요. 100줄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물체를 이 선반 위에 올렸어. 하하. 그러면 A라는 물체는 E를 100만큼 받았어. 그러니까 A라는 물체는 됐어. 네, E를 받은 만큼 뭐하니? 에너지가 생긴 거야. 얼마만큼? 100만큼. 땅바닥에 있을 때는 에너지가 없다가요, 5m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중력에 대해서 일한 만큼 물체는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과 똑같이 mg, h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내가 들어 올려준 만큼 에너지가 생기니까 중력의 한일 구하는 식이 저 물체가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그래서 무게 곱하기 높이 하시면 돼요. mg, h. 그래서 무게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입니다. 근데 이 높이는 반드시 뭐라고? 기준면을 기준으로 잰 높이야. 그러니까 땅바닥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얘는 5m 높이 있잖아. 그래서 5m 높이만큼의 위치 에너지 있어. 근데 만약에 선발을 기준으로 하면 높이가 얼마게? 0이지. 그럼 얘는 그때는 위치 에너지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요. 이렇게 땅바닥을 기준으로요. 여기 땅바닥을 기준으로 2층, 3층, 옥상. 그래서 옥상 위에 어떤 물체를 놓았다고 쳐. 2kg야. 자, 요거 여기가 지면 2층, 3층, 여기를 옥상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A 물체의 위치 에너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한 층의 높이는 2m 간격이라고 칠 거야. 이렇게 나와 있어. 뭐 이런 문제야. 됐어? 근데 똑같은 A라는 물체인데 2층을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 구해봐. 자, 3층을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 구해봐. 5층 옥상을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 구해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물체는 계속 여기에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잡을 거야? 그거에 따라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져. 자, 지면을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 구하면 위치 에너지는 mg 곱하기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이거야. 자, 그러면 얘는요, 중력은요 20이죠. 그죠? 그러니까 20 곱하기, 자, 지면을 기준으로 떠 있는 높이는 6m네. 그래서 여기다가 u 곱하고요. 그래서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이 새끼는 120만큼의 위치 에너지 있어요.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쵸? 자, 근데 2층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를 기준이라고 하면 높이는 4야, 4.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20 곱하기 4라서 80만큼의 위치 에너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층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기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게 22, 2m만큼의 높이에 있으니까 40만큼의 위치 에너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옥상! 뭐예요? 딱 붙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20이라는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떠있는 높이가 0이기 때문에 얘는 위치가 없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라도 네가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기준으로부터 떠있는 높이가 달라져서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 크기는 다르게 나타나.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가 배우는 에너지는 두 개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안 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불러. 포텐셜 에너지. 근데 이름 바꾸겠대. 꼴리는 대로 하라고 해. 바꾸고 싶으면 바꾸라고 해.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부른대요. 그럼 그렇게 부르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꼬맹아 생각해봐. 여기에 물체 있어. 여기에 2kg짜리 새가 날아가. 그래서 2의 빠르기로 날아가. 땅으로부터 10m 높이에 있어. 자, 땅을 기준으로 해봐. 그러면 이 A라는 새가 갖는 에너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땅바닥을 기준으로 높은 곳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있겠네? 있어. 그래서 얘 위치 에너지 있어. 얼마만큼? mg, h만큼이니까 2kg면 mg가 20이야. 거기다가 땅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0m야. 그러니까 이 새끼 위치 에너지가 무려 200이야. 뭐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근데 선생님 쟤 움직여요.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가 있어. 얼마게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맞아. 그러니까 빨리 머리 돌려. 노인네보다 빨리 하겠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그래서 운동
이걸 다 더해줘야지. 자, 이렇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에너지를 뭐라고 하게? 최빈. 그렇지. 끝까지 똑바로 얘기해봐. 그렇지. 자, 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한대.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중상대역이야. 알겠냐?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해서 우리는 부르는 이름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가 아니고요. 무조건 항상 언제나 위치 에너지 구하고 운동 에너지 구해서 더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204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편법은 없습니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구해서 더하면 돼. 알겠어? 이게 역학적 에너지야. 그러면 얘가 가는 역학적 에너지가 204라고 쳐. 얘 일을 하면 한 만큼 에너지는 줄겠지? 일을 받으면 받은 만큼 늘겠지? 근데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으면 에너지를 못 해야 돼? 변하면 안 되지? 에너지 보존법 재성립해. 됐어? 에너지는 항상 총량은 일정해야 돼? 변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에너지는 열 에너지도 있고 빛 에너지도 있고 역학적 에너지도 있는데 그럼 선생님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아요? 열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되던 빛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되던 상관없이 총량은 똑같은데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요. 얘 역학적 에너지가 204니까 저 새끼가 많이 날아갈 거야. 그래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까? 라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조건이 있어. 역학적 에너지는요 정확하게 보존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상황도 있어. 됐어? 역학적 에너지가 어떨 때 보존됩니까? 이거는 중학교 때 이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았는데 알아두십시오. 역학적 에너지는 이물체가 움직일 때 어떤 힘을 받느냐에 따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해요. 역자가 힘격자인 거 아시죠?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이요 중력입니다. 그러니까 저 물체가 중력만 받고 움직여. 다른 힘을 안 받아. 그러면 얘가 아무리 움직여도 역학적 에너지 총량은 항상 똑같이 204, 204, 204야. 됐어? 또 하나 있어요. 윤수철에 작용하는 힘. 탄성력만 작용해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고요. 자, 전기력만 작용해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요. 됐어요? 중력과 탄성력이 같이 작용해요. 그래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보존력만 작용하니까. 됐어? 근데 이 세 개의 힘을 뺀 나머지 어떤 힘이 작용해도 역학적 에너지 무조건 변합니다. 됐어? 이 세 힘을 뺀 나머지 힘을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한다. 비보존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런 단어를 안 쓰거든요. 보존력, 비보존력 이런 단어 안 써요. 대표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게 마찰력, 공기저항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저항 무시해 라고 하는 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이런 뜻이야. 마찰력 무시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힘을 받느냐에 따라 보존될 수도 있고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다. 됐어? 자, 예를 들어 이것만 하고 집에 보내줄게요. 나 여기 지워도 되죠? 만약에 못 썼으면 영상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땅바닥 기준으로 자, 롤러코스터 있어. 그죠? 이렇게 있다고 치자. 너무 내려왔다.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되겠어요? 네. 여기에 쇠구슬이 있는데 롤러코스터하고 쇠구슬 사이에 마찰 작용하지 않습니다. 됐어? 질량을 의미고요. A 지점은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B 지점은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 C 지점은 지면으로부터 16m 높이, D 지점은 지면으로부터 4m 높이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요, 저 물체를 살짝만 손으로 통 하고 칠 겁니다. 물체와 레일 사이에 마찰 없습니다. 자, 마찰이 없다는 단어는 뭘까요? 역학적 에너지가 어디나 다 보존돼서 똑같아 이 뜻입니다. 툭 하고
붙이면 이 새끼가 후 이렇게 하죠. 그럼 꼬맹아 느껴봐. 계산하지 말고 물체가 내려가고 있어.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뭐니? 줄어드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돼. 그럼 위치 에너지 줄어드는 만큼 무슨 에너지가 생겨야 되니? 운동 에너지 생겨야 돼.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는 건 점점 속력이 뭐 해줘야 돼? 빨라져. 그래서 내려갈 때 빨라지는 거야. 됐어? 그래서 내려갈수록이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뭐 되고 있는 거야? 전환되는 구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위치 에너지 줄고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는 구간이야.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위치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늘어나지. 늘어나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잖아. 하나의 에너지가 늘면 다른 에너지는 줄어야죠. 무슨 에너지 줄까? 무슨 에너지 줄어?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줄는다는 얘기가 속력이. 그래서 올라갈 때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알겠어? 다시 훅 내려와. 훅 내려오면 위치 에너지 줄어들지. 위치 에너지 줄는 만큼 무슨 에너지 늘어야 돼? 운동 에너지 늘어야 돼. 그래서 빨라지는 거야. 근데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맨 처음에 A점에서요. 가라는 물질 정지되어 있다가 살짝 맞추면 후후 내려옵니다. 내려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러고 올라갈 때는 거꾸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중에서 A점에서요.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해?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 얘기야. 이게 mg 네. 그래서 이게 mg h는 20 나 그냥 이렇게 쓸게. 귀찮아. 계산하기 싫어. 이때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A점에서 가만히 있었으니까 0이죠. 이거 두 개 합성값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얼마입니까? mg 20의 위치 에너지 그 자체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야. 맞죠? 위치 에너지밖에 없었으니까. 혜니, 채민, 그 눈빛은 뭐야? 이해 안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 이해되면 빠끔빠끔 웃어야지. 자, 그러면 얘가 내려와서 B로 왔어. B에서의 위치 에너지 얼마야? B에서의 위치 에너지 mg 얼마? 그렇죠. 근데 너 알아? A에서 B로 가든 B에서 C로 가든 마찰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돼. 맞니? 그러니까 A, B, C, D 역학적 에너지는 A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mg 20, 여기도 mg 20, 여기도 mg 20 정해져 있어. 맞아? 그러면 B점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야? 와! 선생님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 2분의 1 mv 제곱이라 속력 알아야 되는데 속력 몰라요. 못 구해요. 이게 일반적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아니죠. 역학적 에너지 mg 20이어야 되는데 위치 에너지 mg 10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겠니? mg 10 아닐 수가 없어. 맞아. 그 mg 10만큼이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야. 됐어? 속력 몰라도 돼.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빠른 속도로 불러. C점의 위치 에너지 mg 10면 운동 에너지 얼마? 그래 mg 4 됐잖아. 그치? 자, D에서의 위치 에너지 얼마냐? mg 4 그럼 운동 에너지는 mg 16 되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 대 B의 위치 에너지의 B가 얼마니? 이제 이거 나오는 거예요. A와 B의 위치 에너지 B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mg 20 대 mg 10이야. 근데 비율이니까 똑같은 거 날라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20 대 10이야. 그러니까 2 대 1이야.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티내자.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이 숫자 어딨니? 빨리 찾아. 그러면 앞으로는 저 계산할 필요 없잖아. 어딨어? 그렇죠. 기준면으로부터 그 물체가 떠 있는 높이가 위치 에너지 요거 얘기하는 요 높이 보시면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 B야. 되겠어? 그러면 저 그림만 봐. 여기 보는 거 불법이야. 그래서 E 대 C의 위치 에너지 비율 말해. 얼마야? B 대 C니까 얼마야? 5 대 8. 납득하냐? C 대 D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 이게 얼마니? 4 대 1. 네. 선생님이 착하니까 이거 써주죠. 시험 볼 때 얘 있어?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이거 봐. 그치? 근데요. 더 안 착하게 운동 에너지 비율 들어가요. B 대 C. B 대 C의 운동 에너지 비율 얼마냐? 여기서 내려가면서 여기 속도 생겼잖아. 여기도 속도 있잖아.
운동에너지 비율 얼마냐?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에너지의 비율은요. 됐죠? 네. mg 10대 mg 4라서 약분하면 10대 4고 계산하면 5대 2야. 납득하니? 그럼 도대체 이 숫자가 어디 있는지만 보면 앞으로 이거 볼 필요가 없어. 쓸 이유도 없어. 어디 있어? 10대 4 어디 있어? B하고 C의 10과 4는 어딜까? 이겁니다.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자, 그래? 한 번만 봐. 아까 얘네 역학적 에너지 A, B, C 다 똑같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이거 20m의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야. 근데 다 똑같아. 그러니까 A에 있을 때도 역학적 에너지 20, B에 있을 때도 20, C에 있어도 20, D에 있어도 역학적 에너지 20이야. 맞아. 그 중에서 A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20이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없어. 됐어? B에 오면 역학적 에너지 빨간색이어야 돼. 근데 위치 에너지 얼마만큼 있어? 요만큼 있어. 그러면 나머지 에너지가 뭐야? 운동 에너지야. 그래서 두 개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야. 맞아? 여기서 위치 에너지 얼마만큼이야? 노란색. 그러면 나머지만큼 뭐야? 운동 에너지야. 그치?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빨간색만큼이야. 그럼 위치 에너지 기준만으로부터 높이니까 요만큼이잖아. 그럼 그걸 뺀 나머지는 운동 에너지일 수밖에 없어. 이게 합리적 생각이야. 됐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장 높은 최고의 역학적 에너지를 갖는 위치에서부터 낙하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낙하거리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와 C의 운동 에너지의 B가 10대 4야. 자, 빨리 하자. C 대 D의 운동 에너지 B. C 대 D. 이제 이거 없을 거야. C 대 D의 운동 에너지 비율 얼마야? 그렇죠. 4대 얼마? 16이니까 6대 4죠? 네? 되겠어? 이거 중학교 시험 봐서 이 3학년 새끼들 틀려오면 너넨 다 자유낙하야 여기서. 자, 그럼 이게 운동 에너지 비율이면 꼬매가 속력비는 얼마야? C 대 D 그 순간에 속력비가 얼마냐? 뭐 하나 끝났더니 막 또 물어봐 막 지금.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 v C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의 제곱으로 C의 운동 에너지 구했을 거야, 그렇지? D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D의 제곱으로 구했을 거야. 이거의 비율이 1대 4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지워졌을 거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비율은 사실은 그 점에서의 속력의 제곱 비율로 구했을 거야. 운동 에너지 비율은 그 점의 속력 비율이야. 그러면 속력비를 구해라. 그러면 딸내미가 뭐 하면 되겠니? 루트 씌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루트 씌우시면 얼마입니까? 1대 2입니다. 여기를 물어본다? 이거는 모금도 이런 짓은 안 물어봐요. 됐죠? 근데 고등학교에서 물어봐요. 운동 에너지의 비율에 루트를 씌우시면 되죠? 거꾸로 얘기해. 2를 제곱하면 얼마? 1. 2를 제곱하면 얼마? 4. 됐어? 제곱하기 전 숫자를 물어보는 게 루트를 씌운다는 뜻이야. 알겠어? 채민? 네. 우리 꼬맹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이런 얘기야. 됐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기들이 하셔야 되는 얘기고요. 하다 보면 제가 탄성 에너지 설명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탄성 에너지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다 못 풉니다. 할 수 있는 것들만 풀어오시면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